LA 시내 업소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시행 첫날 한인타운 업소들의 표정을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18개월 동안 유지했던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 제한 조치를 풀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만 하면 입국이 허용됩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100인 이상 민간 기업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38건의 선거구획 재조정 요청 속에서도 단일화된 한인타운 선거구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LA 시내 모든 업소들의 실내 출입 시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이를 따르는 업소들도 많았지만 아직 시행에 돌입한 지 모르는 업소들도 있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시행 첫날 한인 업소들의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의 한 쇼핑센터. 업소 입구에 직원이 나와 백신 접종 여부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님들이 스스럼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업소들도 많습니다. LA시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한 첫날, LA 한인타운 업소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건물주나 업주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종업원들이 당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출근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시고서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됐다는 걸 이제 보시면 서로 알게 되니까 보시고서 이제 실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받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별도의 전담 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손님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랄 뿐이죠.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CDC가 발행한 종이카드 또는 카운티 보건국이 발행한 QR코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종이로 된 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것도 증명으로 간주됩니다. 점심시간 LA 한인타운의 한 일식당. 밀려드는 포장 주문과 함께 방문 손님도 크게 늘어나는 시간입니다. 식당 입구에는 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백신 접종 증명이 필요하다는 안내도 자리 잡았습니다. 거부 반응 있으신 분도 있는데 잘 설명해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손님들도 절차는 번거로워졌지만 방역을 위해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카드를 갖다가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거의 지금 어려운 시기에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동참하길 바랍니다. 동참하는 직원들도 평소보다 힘이 들지만 다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자는 점에서 열심히 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많이 번거롭고 해도 뭐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백신 접종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손님은 야외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식료품점과 약국 출입에는 백신 접종 증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A시는 오늘부터 실내에 입장하는 모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이 증명은 3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데 1억일 시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이 오늘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입국 제한의 기준을 기존의 국가별에서 백신 접종 여부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3월 이후 18개월 만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을 기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의 전면적인 미국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모든 외국인들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나타내는 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 비행기에 타기 전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특별한 의료 문제로 접종을 못한 사람, 인도주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동안 유럽과 중국 등 33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던 입국 제한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영국과 아일랜드, 유럽연합 소속 26개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코로나19 확산 지역에 14일 이내 체류했던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해왔는데 이를 해제했습니다. 당장 오늘 각 지역 공항에서는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 그리고 연인들이 재회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So we're really happy that U.S. Customs is opening, and really happy that we can be together and build our lives together. Because it's been tough. I think we'll know a lot. 그 밖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경 육로를 통한 입국도 백신 접종만 증명하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입국 조치 완화로 호텔 여행업계는 반색하고 있습니다. 연말 미국 내 소비 경기를 살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LA와 뉴욕 등 각 지역 대도시 공항에는 이용객 증가가 예상됩니다. This reopening comes at an especially critical time because it allows local businesses to seize the economic opportunity presented by the holiday shopping season. 다만 상대적으로 미국 입국에 큰 제한이 없었던 한국 등의 경우는 오히려 이번 입국 절차 변경이 더 까다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18세 이상의 경우 사흘 이내 PCR 음성 판정 결과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백신 의무화 정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측은 이번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연방 노동부에 있다며 강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올리언스 소재 연방 제5항소법원은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대해 임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공화당 성향의 주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권력 남용이자 위헌이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앞서 연방노동부 산하 직업안정보건청 오샤는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업무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긴 사업장에 대해선 $14,000의 벌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항소법원이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를 중지하라고 했지만 백악관 측은 강행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습니다. 백신 의무화 조치는 직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연방노동부와 직업안전청의 의무이자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o I want to be really clear as well is that the Congress empowered OSHA through a law that has been in the books for more than 50 years. So this is an authority that we believe the Department of Labor has. We are very confident about it. 백악관은 연방 법무부가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 6곳의 연방 항소법원에서 계류 중인 소송들을 하나로 통합해 심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번 제5항소법원 외에도 미주리와 알래스카, 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8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한 소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천여 곳의 공립학교들이 오늘부터 팝업 접종소를 설치해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들의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4일부터 백신 접종을 받는 해당 연령 어린이들에게 $10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일부 뉴욕시 공립교에서는 아동들 대상 팝업 접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이번 달에만 시전역 1,000여 곳 이상의 공립교에 팝업 접종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 접종 독려책을 통해 올 학기 말까지 뉴욕시 공립교 내 교실에 마스크가 없어지는 변화를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5세에서 11세 미만 어린이며 접종 시 부모나 법적 성인 보호자 1명이 동반해 구두 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약 없이 현장 방문 접종이 가능하며 백신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 드블라시오 시장은 오늘 이 조치가 시행된 전날 맨해튼의 1, 2학군과 브루클린의 15학군에 있는 약 12개 학교에서
백신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해당 연령의 어린이들에게 $100의 현금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어 어린이들의 접종으로 70%대에 머물러 있는 뉴욕시 전체 접종률 증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 3일부터 해당 연령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어제 캐시 호컬 주지사는 아동 백신 접종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새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아동 백신 접종과 관련된 지침과 추가 정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세에서 11세 자녀를 둔 뉴욕주 내 부모나 보호자는 백신 접종을 위해 소아과 의사나 보건부, 약국 등에 연락하면 됩니다. 또 거주지의 우편번호를 438-829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웹사이트 또는 전화를 통해서도 가까운 접종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LA시 의원들이 30건이 넘는 선거구획 재조정을 요청했지만 다행히 화살은 LA 한인타운을 빗겨나면서 최종 확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김경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 특별위원회는 LA 한인타운이 10지구로 단일화된 K2.5안 수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확정한 K2.5안을 놓고 LA 시의원들이 38건이나 재조정을 요청해 새로운 하이브리드 맵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수정 작업한 하이브리드 맵도 LA 한인타운은 10지구로 단일화됐습니다. 한인타운의 단일화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고요. 이제 다른 부분을 이제 약간의 수정 작업이 있었는데 최근에 통과된 하이브리드 맵도 한인타운의 단일화를 유지하는 상태로 통과됐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는 1지구, 4지구, 10지구, 13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인타운과 경계를 두고 있는 4지구는 리디아 라만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상당한 부분이 바뀐다며 구획 변경을 요청했지만 위원회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지구에서 요구했던 예전에 행콕팍 지역을 다시 우리 4지구로 이제 돌려달라라는 리퀘스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반대한 이 맵을 하이브리드 맵을 반대한 시의원은 니티아 라멘 시의원이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수정한 하이브리드 맵도 내일 LA 시의원 14명의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LA 시의회에서 하이브리드 맵이 확정되면 오는 10일과 23일 두 번의 주민 공청회를 거치게 됩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는 내년 1월 1일 새 선거구 지도가 적용되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이어질 공청회에도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내년 LA 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케빈 들레온 LA시 의원이 오늘 한인타운을 방문해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을 방문한 케빈 들레온 LA 시장 후보는 한인 언론사와 기자 간담회를 갖고 LA 시장으로서 노숙자와 경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들레온 시장 후보는 한인 보좌관을 늘려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고 빨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Of all of our Korean American community members in Los Angeles, whether they live in Koreatown or we live in Porter Ranch or elsewhere in Hancock Park, wherever you may live,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 respect who you are. If you give me that great honor of being your next mayor, I know that we can take on these challenges and we can overcome our biggest obstacles together. 현재 LA 시의회 노숙자 빈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케빈 들레온 후보는 노숙자 문제는 경제와 지역사회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앞으로 수년 후가 아닌 바로 지금부터 개선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빈 들레온 후보는 한인과 아시안 표심이 LA 시장 선거의 키카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한국의 놀이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LA 인근 컬버시티에서 열린 체험 행사에는 500여 명이 참가해
드라마 속 게임과 한국의 놀이문화를 즐겼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한 발짝씩 움직이는 참가자들. 상금을 위한 참가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구해 입고 나온 참가자들도 보입니다. 지난 주말 컬버시티에서 열린 오징어 게임 행사장입니다. 한국문화원과 AWFF 영화제 코리아 팀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500여 명이 참가해 드라마 속의 게임들과 한국 전통놀이를 즐겼습니다. 한편에서는 참가자들이 딱지치기에 열중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딱지치기를 해보지만 처음 접해보는 참가자들에게 딱지를 넘기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 어디선가 달콤한 달고나 향이 현장을 가득 메웁니다. 이번에는 달고나 게임입니다. 별 모양부터 네모까지 참가자들의 운에 따라 다양한 달고나가 정해집니다. 뒷면에 침을 묻혀가며 모양을 만들어내는 참가자. 여러 가지 게임이 진행됐지만 우승자는 제기차기로 가렸습니다. 결국 456달러의 상금을 받을 참가자가 결정됐습니다. I feel so incredible. I did not expect to win coming here today. And this whole experience has been so fun. Big fan of the games. So the Squid Games on Netflix. And also really enjoy learning more about traditional Korean games. So it's been really fun. I really enjoyed it. 이 밖에도 부채춤을 비롯한 한국 전통무용 역시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열린 오징어 게임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인종의 구분을 넘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뜻깊고도 건전한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좌충우돌 처음으로 접한 게임들이었지만 어렵고도 쉬운 한국 전통 게임들은 달고나의 달콤한 향과 함께 참가자들에게 깊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성공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 문화 알리기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선에서 맞붙을 후보들이 확정된 직후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지도는 오차 범위 내였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현우 기자가 K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